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립토그래피, 암호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공학 일반 책 67페이지에는 암호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호는 크게 대칭형 암호와 비대칭형 암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값과 복호화에 사용하는 키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로 복호화할 수 있으면 대칭형 암호,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따로 구분하면 비대칭형 암호이다. 근데 이 글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대칭형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비대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실제로 값을 입력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정보통신공학 혹은 컴퓨터공학에서 쓰는 암호화의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암호학이라는 정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학적 및 수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디랑 기본을 입력을 했을 때 그 회사에 있는 서버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텍스트가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화돼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가로채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텍스트를 일반적으로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좀 플레인자를 빼고 일반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컴퓨터 개발자나 혹은 어떤 이제 공학자가 만들어낸 암호 알고리즘, 영어로는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0과 1의 체계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에 의하여 사이퍼텍스트, 암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가 대칭형과 비대칭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텍스트를 이제 암호화를 할 때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할 때 키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키로 암호화하거나 키로 복호할 수 있으면 무슨 뭐 대칭형, 비대칭형 구분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키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 생성 전에 키를 생성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 키는 사실 이진수로 되어 있는 그냥 랜덤 함수 기반으로 돼서 이제 이진수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냥 이진수로 된 숫자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키를 이용해서 암호를 해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근데 통신공학에서는 이 암호화하는 과정을 부호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위키백과에 한번 찾아보면 복호화와 부호화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여러 종류에 있는데 쌤은 지금 통신보안 안에서 부호화와 복호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공학에서는 부호화 복호화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신보안 쪽에서는 부호화 복호화를 인크립션 혹은 디크립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65페이지 정도의 정보의 전달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호화와 복호화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전자공학이나 통신공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통신보안 쪽에서 부호화 복호화를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대칭 키가 뭐고 비대칭 키가 뭔지 이제 설명을 이제 뒤에 이렇게 보고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웹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그거를 누군가한테 스틸당하지 않도록 어떤 크래커나 해커가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는 암호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정보통신에서는 그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데 플레인 텍스트를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으로 만들고 그 암호문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전달 받은 사람이 동일한 키로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으면
그때 대칭키 암호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메트릭의 키 암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 키값과 그 다음에 암호를 해독하는 키값, 즉 부호화를 하는 것과 복호화를 하는 그 키의 값이 같으면 대칭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할 때 쓰는 키값과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값이 다르면 그러면 그때는 비대칭키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크립션 할 때 쓰는 키값, 디크립션 할 때 쓰는 키값이 다르면 비대칭키 암호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과정, 사이퍼텍스트, 이 암호화된 암호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다른 해커나 크래커가 그 사이퍼텍스트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서 기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혹은 보내고 싶은 서버에 보내는 과정, 이 과정 때문에 암호화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대칭키 암호화 방식,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이 앞에 있는 벡터 이미지를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암호화할 때 쓰는 키와 그 다음에 암호를 풀 때 쓰는 키가 같다. 대칭키. 암호할 때 쓰는 키와 암호를 풀 때 쓰는 키 값이 다르다. 대칭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칭키 암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AES 암호화 방식, 비대칭키 암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RSA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